네, 안녕하십니까. DX 시대 AI 플랫폼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김영섭 컨설턴트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AI와 관련돼서 많은 세미나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AI 플랫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AI 분석 업무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내년도에 AI 업무 분석 업무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션을 좀 들으시면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DX 시대의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목표를 무엇이냐라고 많은 기업 아니면 업무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은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 이동성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각 중요한 항목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원, 상면, 인력에 대한 측면이 되겠고요. 이동성 관련의 측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어떻게 유연하게 상호 전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은 앞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축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또 확장 가능하게 성능을 일정 수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일정 부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한 2달 전에 했던 세미나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방향이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AI 분석 업무를 위한 플랫폼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이제 AI 분석 플랫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고 시장을 조사를 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AI 분석 플랫폼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프라와 솔루션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플랫폼과 컨테이너와 그리고 가상머신, GPU 자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저장 자원과 소프트웨어들, 더 나아가서는 AI, ML, 옵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을 하면서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사항으로 우선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AI 모델에 대해서 과거에 학습하고 추론하던 업무 시간과 새로 구축을 했을 때 업무 개선 효과를 눈에 띄어나도록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AI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이 2일에서 3일 동안 걸렸다면 신규로 도입해서 했었을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성능적인 측면과 바로 매핑되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을 어떻게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앞서 특징 1과 두 번째 특징 사항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반영해서 AI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운영할 때 개발과 운영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이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전통적으로 웹, WAS, DB 혹은 ERP와 같은 시스템들은 개발하고 품질에 적용하고 운영에 적용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프로세스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에 대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AI 분석 플랫폼의 방향은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AI 플랫폼 도입 시 고려사항은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시 고려사항과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기업이나 기관이 이끄는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비용과 관리적인 측면은 항목이 카테고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에 있는 업무 효율적인 성능적인 측면이 과거 이동성 있는 부분과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자원효율
적인 부분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AI 분석 업무는 그 모델 연산을 하기 위해서 GPU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GPU 연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델 연산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늘어난 데이터를 어떻게 성능치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업무 효율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AI 플랫폼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프라를 가지고는 낮은 성능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성능치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산과 관련된 성능이나 그 I/O 성능, 뭐 스토리지 I/O, 네트워크 I/O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 개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운영과 개발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효율적인 앱 및 워크로드 운영이라고 좀 적어놨는데요. 이 가상머신에서의 운영과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됨을 의미 드리고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I 모델하고 개발하는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자원효율, 성능효율, 개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DX 시대의 진정한 AI 플랫폼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효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원효율 중에 이제 연산 자원효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U 자원 효율 방법은 크게 현재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나열을 드리면 다이렉트 패스 IO라는 방식이 있고요. vGPU, MIG, 비트퓨전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패스 IO 방법은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실제 물리적인 GPU를 VM의 패스스루 방식으로 할당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대1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3개의 GPU를 단일 VM에 매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점은 성능치를 좀 뒤에 보이시는 분할해서 가상하는 방법과 대비 좀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의 단점은 이 물리적인 GPU 자원을 분할해서 쪼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vGPU 방법은 이 앞서 다이렉트 패스 IO가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난 방법인데요. 엔비디아의 vGrid라는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적용을 시키면 이 GPU의 메모리를 실제 같은 사이즈 크기로 원하는 크기로 쪼개가지고 VM에다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간의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그 GPU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쿠다 코어라고 하는 코어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타임쉐어 방식으로 이 VM들이 그 선입선출로 공유해가지고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세 번째 MIG 방식은 그 엔비디아의 A100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물리적인 GPU를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쿠다 코어까지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GPU가 최대 7개까지 분할해서 VM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 없이 그냥 A100 GPU를 적용하시면 컨피그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그 VM웨어사의 비트퓨전이라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보이는 방법과는 좀 다르게 별도의 GPU 클러스터 풀을 구성을 해서 GPU가 없는 VM에 그 GPU 연산이 필요할 때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지고 동적으로 할당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항목을 좀 비교한 표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GPU 자원 할당하는 방식들, 온라인 적용하는 방법들, 모니터링, 자원 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느 방법이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저는 그 실제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이나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사 선택해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습 업무에서 돌리는 VM GPU가 많지 않고 사용자가 적은 경우지만 성능치를 최대로 끌어내야 되는 환경이면 다이렉트 패스 IO 방법이 적당할 것이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많이 GPU 자원을 쪼개가지고 비용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MIG 방식이나 비트퓨전 방식을 제언을 드립니다.
네, 비트퓨전 방식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짧게 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왼쪽에 보이는 마케팅팀, 빅데이터 분석팀, 사업팀이 각기 다른 GPU 서버에서 모델 분석과 학습 추론을 해왔다면 이 부분을 기업 내 하나의 부서에 모아놓고 이것을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시 GPU 연산 제한을 배포해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낮은 활용도와 비유동성, 비조정성에서 GPU 배포부터 통합, 가상화를 통해서 GPU 자원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성도 형태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GPU 풀은 GPU 서버들과 GPU가 탑재된 장비들이 되겠고요. 이거를 GPU 가상화 컨트롤러 한 대 묶고 위에 중간에 보이시는 컴퓨팅 풀, GPU가 없는 자원에 동쪽으로 할당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이 컨테이너든 아니면 VM 환경이든 아니면 베어메탈 환경이든 모두 이제 리소스를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 과학자는 이 할당받은 GPU 자원을 본인이 뭐 추론하거나 학습하거나 이런 개발하는 데 쓰는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구성과 약간의 제약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이 GPU 네트워크 망이고요. 윗부분에 보이는 게 실제 업무망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분리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GPU 네트워크망은 네트워크 성능이 실제 GPU 연산 성능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최소 10G 이상, 권장 25G 이상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당받는 업무 네트워크의 VM은 OS가 리눅스여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쿠다 API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AI 분석 업무로만 활용이 가능한 구성이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자원효율적인 측면에서 GPU 연산 자원 효율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저장 자원 효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 서버만 성능을 최대치로 발휘한다고 해서 AI 분석 플랫폼의 인프라의 최대 성능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와 맞물려 있는 네트워크 IO라든지 스토리지 IO라든지 스토리지 자원의 성능이 같이 받쳐줘야 전체적으로 성능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장 자원에 대한 최근의 선택은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들을 대부분의 고객들이 검토하거나 고객을 하고 있습니다. NVMe 오버 패브릭이라고 하는 병렬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는 로컬 플래시 드라이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를 완전히 사용하는 성능 효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후성에서는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계를 해서 실제 핫 데이터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에 두고 콜드 데이터는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티어링하는 구성으로 저희는 HCSF라는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히다치 컨텐츠 소프트웨어 포 파일이라는 제품이고 웨카 IO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웨카 IO의 OEM 히다치 OEM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키텍처를 좀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GPU 서버라고 하는 곳이 실제 GPU 서버가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여기는 뭐 NVIDIA DGX 서버나 HGX 서버들이 되겠고 그 밑단에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HCSF가 파일 시스템으로 NVMe SSD가 장착된 서버를 병렬로 클러스터링해서 묶은 구성이 되겠고요. 이 둘간의 네트워크망은 인피니밴드의 100G에서 200G 사이의 연결로 구성을 해서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게 되고 실제 콜드 데이터는 밑에 단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티어링을 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윗단에 있는 NVMe는 20% 정도 가져가는 걸 제한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는 80%로 제한을 드리는데 그것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다른 비율로 조정해서 제한을 드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뒷부분에 좀 언급이 될 텐데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환경을 동시에 지원을 해서 빠르고 많은 대역폭의 I/O 처리가 가능한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원 효율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성능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 연산 성능 이외에 이 부분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해서 I/O 효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그넘 I/O라는 기술을 통해서 특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I/O와 스토리지 I/O입니다. 네트워크 I/O는 GPU 다이렉트 RDMA라는 기술로 말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I/O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컨셉이 비슷합니다. 실제 GPU와 네트워크 간의
그 연결을 직접 연결해서 통상적으로 CPU와 시스템 메모리를 거쳐가는 경로를 줄임으로 인해서 성능치를 최대로 이끄는 방식이고요. 이는 스토리지 IO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도 동일하게 NVMe와 GPU 간의 연결을 직접 연결해서 성능을 최대치로 이끄는 구성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네트워크 IO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문서나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CPU와 메모리 데이터 버퍼를 제거함으로 통해서 최대 10배의 성능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또한 그 스토리지와 GPU 메모리 데이터의 로드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해서 성능 효과를 가져오는 구성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은 단순히 GPU 서버 2대, 3대 클러스터에서 구성을 했을 때보다는 대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항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GPU 서버 10대, 20대 이상 넘어갈 때는 이 부분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I/O 구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GPU 서버가 가진 장비의 성능치를 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능 효율 두 번째를 I/O 효율과 관련돼서 D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에서 블루필드 2, 블루필드 3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CPU를 오프로드함으로 통해서 성능을 이끄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기존 시스템들은 CPU가 VM과 컨테이너 같은 업무로드와 동시에 인프라 관리나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같은 관리 항목까지 같이 연산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그 DPU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치에 있는 연산 장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함으로 통해서 CPU의 기능들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을 통해서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DPU라는 것은 그 엔비디아에 출시를 했지만 국내에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한 번쯤 검토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보시는 그림이 삼각형과 동그라미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에 보이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 시스템, 현재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ERP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툴과 인프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정의돼서 설치가 되면 변경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RP를 설치했다가 지우고 다시 가는 길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최근의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I 모델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과학자가 빠른 변경의 반복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은 가상머신에서 동작을 했을 때 가장 최대의 안정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최근의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의 핵심은 이 공존하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추출, 정제하고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저장하는 영역에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마트, DW 환경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AI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각기 필요한 부분이 왼쪽 아래 보시는 가상머신과 컨테이너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 효성은 하나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컨테이너 엔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싱글 포인트 매니지먼트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VM웨어가 탄주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운영 중에 두 번째 항목은 AI 통합 플랫폼에 대한 측면입니다. AI 학습 프로세스를 먼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통합 플랫폼에서 AI 학습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AI 모델 학습을 시켜서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구조의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AI 모델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인프라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벤토리 관리나 모니터링 통계, 계정 보안 컴플라이언스, 학습 모델에 대한 저장,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비용 관리, 그리고 AI 학습에 대한 액티베이션, 알고리즘 저장소, 데이터셋, 이 모든 부분이 각기의 요소별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또한 상호 GPU 인프라와 각계 연산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를 원하실 때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협력사와 같이 해서 제안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효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례 3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통합 AI 서비스 환경을 저희 효성이 기획 단계부터 설계, 구현까지 한 공공 쪽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축한 부분은 HCI 기반의 IaaS 플랫폼과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의 파스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을 위한 VDI, 그리고 GPU 가상화를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허브까지 저희 효성이 그 설계 단계부터 구현, 기획까지 전체 구축한 사례가 되겠고요. 저희 공공 쪽에 그 실제 고객은 그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그 물류 업종의 이미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물류 분석 환경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송 자원을 그 이미지 분석 기반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택배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런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물동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원했었습니다. 이에 저희 효성은 그 GPU 기반의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제안을 드렸고요. 이것은 HCI 기반의 가상 머신 환경 플러스 GPU 가상화를 같이 제안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까지 묶어가지고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안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의 성과는 당연하게 운송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자원효율과 비용 부담 감소를 이끌었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는 SDDC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금융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AI 플랫폼하고는 관련성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AI 플랫폼을 구축할 때 효성이 클라우드 구축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는 좀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좀 내용을 넣었고요. 이 고객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은 그 그룹 내에 공통 클라우드 기반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것을 계열사에 적용을 한 다음에 실제 신규 비즈니스, 핀테크 같은 것들 확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효성은 그룹 공통 클라우드를 SDDC 환경에서 그룹 공통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고요. 실제 오픈을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계열사에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짧은 앞에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 효율적인 측면과 성능 효율적인 측면, 개발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원 효율은 그 GPU 연산 자원에 대한 가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장 자원 효율을 위해서 그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GPU 다이렉트 RDMA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I/O 기술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이끌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같이 그 GPU 서버들이 10대 20대 이상 늘어나가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DPU라고 하는 CPU 오프로드 기법을 사용해서 좀 더 성능을 최대치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개발 운영과 관련된 측면은 실제 이 두 가지 항목을 적용해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플랫폼이 컨테이너와 가상머신 환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한 선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통합 플랫폼을 그 개별로 제한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한 번에 제한할 수 있는 협력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면 향후에 그 분석 업무 개선을 이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성과 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X 시대 AI 플랫폼 방향이라는 제 세션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좀 차트를 좀 그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때 인프라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컨설팅 개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밑에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연산 자원, 저장 자원, 네트워크 자원을 그 컨테이너와 가상 머신 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 GPU 인프라를 GPU 최적화라고 말하는 뭐 vGPU나 MIG, 뭐 비트 퓨전 솔루션 중에 어떤 걸 적용할 건지를 고민하시고, I/O 성능과 DPU 같은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는 게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개발 툴들과 데이터 분류 가공 솔루션들, 그리고 저장하는 뭐 하드비나 데이터 마터 같은 솔루션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요. 이 컨설팅과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은 향후에 AI 분석 업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하실 때 그 어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스를 저희 효성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밑에 보이시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 머신,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를 그 클라우드 관리 환경에서 실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거기 위에 컨테이너 환경까지 구축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GPU 가상화 같은 연산 가속 및 효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위에 보이는 업무나 소프트웨어 단에 ETL과 데이터 분류 태깅 솔루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HCSF와 같은 그 병렬 파일 저장 시스템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AI 분석 플랫폼을 원할 때 원하시는 부분을 전체 중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오퍼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SDDC 클라우드 솔루션과 빅데이터 AI 솔루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DDC 클라우드 솔루션에는 그 HCI 기반의 VMware 기반의 그 UCP HC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I 컨설팅 같은 경우는 VMC on AW라고 해서 그 VMware에 있는 환경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 컨설팅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데이터 태깅 솔루션, MLOps 솔루션을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GPU 서버와 GPU 가상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효성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본사 내에 일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해놨고요.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가져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실제 데이터 센터, AI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고객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한 가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 희망대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고민을 그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저희 효성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얻었다면 더더욱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세션이 2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